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구하는 요령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야. 자, 첫 번째 요령은 수형도로 이용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자연수 x, y, z가 있어요. 자연수 x, y, z. 이 x, y, z에 대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7이라는 조건이 만족한대. 이것을 만족하는 순서상 x, y, z는 몇 개가 존재하느냐? 자,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해요. x를 기준으로 자, x가 1일 때, 그 다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x가 4일 때, x가 5일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먼저 5개로 잘라볼게. x를 기준으로 5개로 나눠봤어. x가 6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y랑 z가 적어도 1은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x가 1일 때 y가 될 수 있는 숫자 다 적어보는 거야. 1, 2, 3, 4, 5까지 가능해요. y도 마찬가지로 6이 될 수 없어요. x랑 z가 다 1 이상은 돼야 되니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가지를 샥 그려줘요. 그러면 x, y가 둘 다 1일 때는 z가 5면 될 거고요. 이때는 4면 되겠죠. 1, 3일 때는 3, x, y가 1, 4일 때는 2, 5일 때는 1 이렇게 되겠죠. 또 x가 2일 때도 생각해보자. y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 2, 3, 4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때는 4, 3, 2, 1 규칙이 금방 보이네. 1, 2, 3이 되면 요거는 3, 2, 1 4일 때는 1, 2가 가능하고 그러면은 2, 1 5일 때는 둘 다 1일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무슨 가지, 나뭇가지가 퍼져나가듯이 이렇게 가지를 쳐가면서 경우들을 쭉 써나갔어. 그랬을 때 이 그림을 수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영도를 이용해서 이제 개수를 세면 되는데, 자, x가 1일 때는 5가지, x가 2일 때는 4가지, 3일 땐 3가지, 여기는 2가지, 여기는 1가지니까 총 15개의 순서상 XYZ 순서상을 만들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수영도는 이런 그림의 수영도인데 이 수영도를 이용하는 이유는 수영도 사용하는 이유.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빼먹지 않는 거야. 빼먹지 않는다. 빼먹지 않고 또 셌던 걸 또 세면 안 돼. 그래서 중복되지도 않아야 돼. 지 않게. 이렇게 세는 게 중요한데 그냥 아무런 체계 없이 여러분이 표현 안 해가면서 그냥 머리로만 센다면 하다 보면 헷갈린단 말이지. 그래서 그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수영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볼게요. 1번 4개의 숫자 1, 2, 3, 4를 일렬로 나열을 할 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A1, A2, A3, A4라고 하재요. 첫 번째 나온 숫자를 A1, 두 번째 나온 숫자를 A2, 세 번째는 A3, 네 번째는 A4라고 하재요. 자, 그런데 여기 그 밑에 방정식 보니까 A1 빼기 1, A2 빼기 이런 식으로 곱한 게 0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은 이 말은 A1이 1이 되면 안 되고 A2가 2가 돼도 안 되고 A3이 3이 되면 안 되고요. A4가 4가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죠. 이렇게 되도록 A1, A2, A3, A4를 결정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1은 1이 될 수 없으니까 A1이 될 수 있는 숫자는 2, 3, 4. A1이 될 수는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각 경우에 대해서 자, A2로 한번 구해보면 A2가 될 수 있는 거는 A2가 1 될 수 있죠. 3이 될 수도 있고요. 4가 될 수도 있어요. A2는 2만 아니면 되니까. 만약에 A1이 3일 때는 A2가 1 될 수 있고요. 2는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4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때는 A1이 1 될 수 있고요. 2는 못 되고 3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능한 A2 값 다 찾아줬고요. 그러면 A1, A2가 각각 2, 1일 때 남은 게 이제 3, 4인데 이때는 여기가 4, 3 이렇게 돼야 될 거고 2, 3이 사용됐으면 남은 게 1, 4죠. 근데 이게 4가 맨 뒤에 못 오니까 4, 1로 와야 될 거고요.
2, 4면 1, 3 남았죠. 3이 여기 모두가 여기가 1, 여기가 3. 자, 3, 1이면 2, 4니까 4, 2로 써야 될 거고요. 3, 4면 1, 2가 남았는데 1, 2는 1, 2, 2, 1 다 가능해요. 자, 4, 1이면 2, 3이니까 2, 3 이렇게밖에 못 오고 4, 3이면 1, 2가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하죠. 자, 그래서 A1이 2일 때 3가지, A1이 3일 때도 3가지, A1이 4일 때도 3가지. 따라서 최종 정답은 9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수형도를 이용해서 빼먹지 않게 잘 세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2번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10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yz야. 자, 이때 xyz 순서쌍이 몇 개 있느냐라는 건데요. 선생님 같으면 여기 z를 기준으로 셉니다. z가 1일 때, z가 뭐 2일 때, z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셀 거야. 왜냐면 요 z 앞에 곱해진 숫자가 크기 때문에 값이 금방금방 커지거든. 자, 그럼 z가 1일 때 y가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x가 5가 된다는 소리겠죠. z가 1일 때 y가 2가 되면 그러면 2y 더하기 3z가 7이니까 얘가 3이 되면 될 거야. 자, y가 3이 되면 6 더하기 3은 9니까 x가 1. 더 이상은 없습니다. y가 더 커지면 x가 마이너스가 돼서 안 돼요. 자, z가 2일 때는 요게 6이 됐으니까 3z가 6이 됐으니까 x 더하기 2y가 4가 돼야 돼. 자, y가 1이면 x가 2가 되면 되고요. y가 2가 되면 x가 0 돼서 자연수 조건에 위배돼서 안 돼요. 자, 끝났어. 그 다음 z가 3이 되면 안 됩니다. z가 3이 되면 x 더하기 2y가 1이 될 수가 없어요. x, y가 자연수라서. 그래서 여기 위에 4가지, 여기 1가지, 아이고야, 4가지가 아니라 3가지죠. 그래서 정답은 4.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선생님 이번에 Z를 기준으로 했는데 뭔가 기준을 하나 잡은 다음에 이렇게 수영도를 그려가면서 빼먹지 않게 세도록 하세요. 자, 다음 예제. 1000원짜리 지폐 2장, 500원짜리 3개, 100원짜리 4개가 있습니다. 이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자, 첫 번째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해서 그걸 A라고 하재요. 그 다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요거를 B라고 하재입니다.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해보도록 할 거야. 자, 지불하는 방법은 이거는 지불 방법의 수로 갈 때는 곱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1000원짜리 2장을 갖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1000원짜리를 한 장도 안 쓰든지 빵장 쓰든지 한 장 쓰든지 2장 쓰든지 이렇게 해서 3가지가 가능합니다. 10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가능하고요. 500원짜리 3개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빵개 쓰든지 아예 500원짜리 하나도 안 내든지 1개 내든지 2개 내든지 3개 내든지가 가능하죠. 따라서 4가지가 가능한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0원짜리 같은 경우는 100원짜리가 4개가 있거든.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100원짜리 빵개부터 4개까지 총 5가지가 가능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동시에 내서 돈을 지불하면 되겠죠.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섞어서 낼 수 있으니까 동시에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곱의 법칙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 중에서 자, 1000원짜리도 빵개, 500원짜리도 빵개, 100원짜리도 빵개 선택한 요 한 가지 경우는 제외해 줘야 돼요. 왜냐면 저기 문제에서 괄호 안에 보면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하잖아. 그러니까 0원을 내는 건 안 낸 거니까 그건 제외할 거야. 그래서 요게 정답이고요. 3 곱하기 4 곱하기 5는 60이니까 정답은 59. 그래서 A는 59임을 알 수가 있고요.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 이거는 이제 수영도 같은 거 그리는 것처럼 해서 세면 되는데 선생님 작은 금액부터 한번 적어 볼게요. 제일 작은 금액. 자, 0원 지불할 수도 있어요. 금액이. 이거 나중에 제외할 거야.
자, 그 다음에 100원 지불할 수 있어요. 200원 지불할 수 있고요. 300원 지불할 수도 있고요. 400원 지불할 수도 있어요. 100원짜리 기준으로 이렇게 5가지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500원짜리를 한 개 지불하고 100원짜리를 빵개를 지불하면 500원 지불할 수 있고 600원, 700원, 800원, 900원. 자, 이거는 500원짜리를 한 개 쓴 경우를 생각한 거야. 이거는 500원짜리를 빵개 쓴 경우를 생각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100원짜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 빵개부터죠. 빵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지불하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배열을 한 겁니다. 그 다음 500원짜리 두 개를 쓰든 1000원짜리 한 개를 쓰든 해서 1000원짜리를 지불할 수 있죠. 그 다음 1100원 해서 1400원까지 지불할 수 있고요. 1500원 이건 1000원짜리 한 개, 500원짜리 한 개 지불하면 되겠죠. 거기서 이제 100원짜리만 변화를 주는 거지. 100원짜리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이런 규칙으로 쭉 나열을 해보게 되면 제일 큰 금액은 얼마가 될 거냐면 1000원짜리 다 쓰고 그럼 2000원, 500원짜리 다 쓰면 1500원이니까 3500원. 제일 큰 금액은 3900원까지 가능할 겁니다. 그럼 3800, 3700, 3600, 3500 이런 식으로 네모난 모양으로 쭉 금액을 배열을 해보면 자 5행이죠. 5행이 있고 열은 이게 몇 개가 있냐면 손가락으로 세세요. 빵원,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2500원, 3000원, 3500원. 그러니까 8개죠. 8개. 그래서 총 40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요건 제외해줘야죠. 빵원. 그래서 39개가 가능한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므로 질문이 뭘 구하랬냐면 A 빼기 B를 구하랬거든. A 빼기 B는 59 빼기 39니까 20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경우의 수 유형 중에 이번엔 약수 개수와 약수의 총합 구하는 유형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교재에 이제 공식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공식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예부터 보고 할게요. 예. 70이라는 숫자. 70이라는 숫자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얘를 소인수분하면 8, 9, 72. 자, 이 숫자의 약수 개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약수 개수와 약수들의 총합. 이걸 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약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요. 70의 약수는 소인수분했을 때 2의 3승이 있기 때문에 2의 3승의 약수들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또 3의 제곱의 약수들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자, 70의 약수들은 얘들과 얘들 중에서 하나씩을 뽑아서 둘이 결합시킨 게 70의 약수들이에요. 그래서 70의 약수들 한번 쭉 써볼 건데요. 자, 2의 0승 기준으로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자, 2의 3승의 약수들 쭉 써주고요. 자,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3의 2승의 약수들 쭉 써줬어요. 그럼 얘네들을 결합을 시켜요. 2의 0승 곱하기 3의 0승이라고 써보면 이 숫자는 70의 약수가 됩니다. 또 2의 0승, 3의 1승, 2의 0승, 3의 2승. 이런 식으로 해서 뭐 2의 3승, 3의 0승, 2의 3승, 3의 1승, 2의 3승, 3의 2승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70의 약수가 됩니다. 따라서 70의 약수는 이 숫자 개수가 바로 70의 약수예요. 몇 개죠? 자, 4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 4라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2의 3승의 약수 개수예요. 여기 앞에 거 2의 3승의 약수의 개수 약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고요. 이 3이라는 거는 이 뒤쪽 숫자 소인수분했을 때 뒤쪽 숫자 3의 제곱의 약수 개수 3의 제곱의 약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두 경우의 수가 각각 4가지하고 3가지인데 동시에 뽑아서 결합시킨 거니까 곱의 법칙을 써서 12개 이렇게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수들의 총합을 구해볼 건데, 그럼 여기 써놓은 것들 약수들의 총합을 한번 구해볼게. 자, 가로로 더해봐. 자, 공통으로 2의 0승이 있으니까 묶어버리면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맨 끝에도 2의 3승이 공통이니까 묶어보면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합이 이렇게 표현돼요. 이 두 번째 줄은 이렇게 되겠죠. 2의 1승,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이렇게 가로행으로 다 더한 다음에 그것들 또 다 더해주면 약수들의 총합이 나올 건데, 자, 공통으로 모든 이렇게 써보니까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이 공통이니까 이걸로 묶어주면 여기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써보고 나니까 뭘 알 수 있냐면 이 앞에 거는 2의 3승의 약수들의 합이야. 이 뒤쪽 가로는 3의 2승의 약수들의 합이에요. 그 두 개 합을 구한 다음에 곱해주면 이게 바로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의 약수들의 합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식을 만들 수 있는데 2의 알파승, 3의 베타승, 5의 감마승이라는 자, 어떤 자연수 n이 있었다고 합시다. 이거에 대해서 1번 약수 개수, n의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됩니다. 2의 알파의 약수 개수 알파 플러스 1개예요. 2의 0승부터 2의 알파승까지 이게 뭐라고? 2의 알파승의 약수 개수예요.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얘는 뭘까요? 3의 베타승의 약수 개수고요. 곱하기 감마 플러스 1은 5의 0승부터 5의 감마승까지 5의 감마승의 약수 개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소인수분해 해놓고 났을 때 각 소인수들의 약수 개수들을 구해서 그걸 곱의 법칙으로 곱해주면 n이라는 숫자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엔 약수들의 총합을 구하고 싶으면 좀 더 정확하게 여기 양의 약수라고 해야 돼. 음수도 사실은 약수기 때문에 양의 약수들의 총합, 여기도 양의 약수 개수. 자, 양의 약수 총합은 2의 0승부터 2의 알파승까지 2의 알파승의 약수들의 총합 2의 알파의 약수 총합 구한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3의 0승, 3의 베타승까지 더해. 즉 3의 베타승의 약수 총합 그 다음 5의 감마승의 약수 총합 5의 0승부터 5의 감마승까지. 자, 이런 식으로 총합들을 구한 다음에 곱해주시면 n이라는 숫자의 약수의 총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경우의 수랑 관련 없지만 약수들의 곱 이것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거 결론은 이렇게 돼요. n이라는 숫자의 약수의 곱은 n을 몇 번이나 곱하냐면 2분의 n의 약수 개수만큼 곱해주면 돼요. 이거는 자, 이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예를 간단하게 볼게요. 18의 약수들의 곱을 한번 구해볼 건데 약수 곱 18의 약수들을 한번 다 적어볼게. 1, 2, 3, 6, 9, 18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 6개 숫자의 곱은 자, 이렇게 먼저 곱하면 18이죠. 29, 18이죠. 36, 18이죠. 즉 약수들의 곱은 18을 3번 곱한 거랑 똑같아. 18의 세제곱. 근데 18의 세제곱이 2분의 6승이죠. 전체 약수의 개수가 6이거든. 전체 약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두 개씩 짝을 지어주게 되면 그때마다 18이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8이라는 숫자를 약수 개수의 절반만큼 곱해주면 약수들의 곱이 나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까지 하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아직도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는 추가적인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 약수들의 개수랑 약수들의 합 이런 거 구하는 거 해볼 거야. 뭐 얘는 어떻게 할까? 이거는 그 예를 갖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교재에 있는 예 중에 두 번째 예를 한번 볼게요. n이라는 숫자가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인데 이것의 약수 중 2의 배수
이것들의 개수와 총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배수가 되려면 지금 2가 나올 수 있는 건 여기서밖에 못 나오거든. 여기 3의 제곱에서는 2가 나올 수가 없어. 2의 배수라는 거는 2 곱하기 어떤 수, 이런 꼴이 2의 배수기 때문에, 자, 2의 세제곱의 약수가 2의 영승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4개가 있고, 3의 제곱의 약수가 1, 3, 3의 제곱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2의 세제곱의 약수 중에서 1을 쓰지 않으면 돼요. 1을 쓰지 않고 남은 3개 중에서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을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3의 제곱의 약수는 그냥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면, 보세요. 2 곱하기 1, 이거 2의 배수죠. 2 곱하기 3, 2의 배수예요. 2 곱하기 3의 제곱, 이것도 2의 배수고요. 2의 제곱 곱하기 1, 2의 제곱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거 다 2의 배수입니다. 2의 세제곱 곱하기 1, 2의 세제곱 곱하기 3,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2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걸 알 수 있냐면, 개수는 여기 2의 세제곱의 약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 1은 제외해야 돼. 2가 없으니까. 그 다음 3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3가지. 그러므로 9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총합은, 자, 이런 식으로 다 구한 다음에 얘네들을 다 더하면 되는데, 다 더하면 2로 묶고 1, 3, 3의 제곱, 밑에는 2의 제곱, 1, 3, 3의 제곱, 그 다음은 2의 세제곱, 1, 3,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더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3 더하기, 아니고 3이 아니라 1이죠.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요게 바로 약수들의 총합이 됩니다. 어떻게 구한 거냐면 2의 세제곱의 약수 중에 1을 제외한 나머지 약수들의 합, 그 다음 3의 제곱의 약수들의 합, 이걸 구해서 곱해준 거죠. 자, 이번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밑에에 교재에 나오는 두 번째, n이 똑같아.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데 6의 배수인 약수의 개수하고 총합을 구해보는 거야. 자, 6의 배수가 되려면 이 6의 배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얼마 꼴이 돼야 돼요. 자, 조금 들어 올리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얘의 약수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얘의 약수 1, 3, 3의 제곱인데, 자, 6의 배수가 되려면 2 곱하기 3 곱하기 어떤 수가 돼야 되니까 적어도 2가 하나 이상, 3이 하나 이상 있어야 돼. 그래서 1은 2의 세제곱의 약수 중 1을 쓰면 안 되고 3의 제곱의 약수 중 또 1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2랑 3이 적어도 하나씩, 하나는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 여기서 하나 골라주고 3가지, 여기서 하나 골라주면 2가지니까 약수의 개수는 총 6개를 만들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약수들의 총합은 얘네들을 다 더해주고 2 더하기 2의 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얘네들을 다 더해줘요. 3 더하기 3의 제곱. 자, 이게 바로 약수들의 총합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약수들의 개수와 총합을 구할 때 조건이 추가적으로 주어지게 되면 좀 이 약수 개수와 총합 구하는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렇게 변형된 스타일의 문제까지 해결을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예제를 볼게요. 120과 180의 양의 공약수 중에서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보자. 자, 120 소인수 한번 해볼게요. 120은 6 곱하기 20이죠. 6 곱하기 20이고 6은 2 곱하기 3이고 20은 4, 5, 20. 4, 5, 20. 따라서 120은 정리를 하면 2의 세제곱 3 곱하기 5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180도 소인수분 해볼게요. 2, 9, 18 곱하기 10이죠. 10은 2, 5, 10. 따라서 180은 2의 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예요. 자, 소인수분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의 공약수래요. 그러면 얘네들의 공약수는,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볼게. 최대 공약수는, 자, 2의 세제곱 2의 제곱이니까
2가 2개 있어야 되고 최대 공약수 안에는 2가 2개 있을 겁니다. 그 다음 3하고 3의 제곱 보면 3이 1개 있어야 될 거고요. 5도 1개 있으면 되겠습니다. 즉 이게 얼마야? 60인가? 최대 공약수는 60인 걸 알 수 있죠. 여기 60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120과 180의 공약수는 이 최대 공약수, 이것들의 약수가 120과 180의 공약수가 됩니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 자, 그래서 60의 약수들을 구할 건데 이 중에서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야 돼. 5의 배수가 되려면 5의 배수란 거는 5 곱하기 얼마 이런 꼴의 숫자이기 때문에 자, 5는 적어도 하나 있어야 돼. 자, 5의 약수는 1하고 5고요. 3의 약수는 1하고 3이고요. 2의 제곱의 약수는 1, 2, 2의 제곱인데 자, 5의 배수가 되려면 이 2의 제곱의 약수 중에서는 아무거나 골라도 되고 3의 약수 중에서도 아무거나 골라도 되는데 5의 약수 중에서는 1은 고르면 안 되고 5만 골라야 돼. 그래서 5의 배수인 60의 약수의 개수는 여기 세 가지 중에서 하나 고르고 여기 두 가지 중에서 하나 고르고 자 5의 약수 중에서는 5만 골라야 하니까 한 가지 그래서 6개가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경우의 수 구하는 유형 중에 중요한 유형이 영역의 색치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 유형은 또 되게 중요한데 어떤 것 때문에 중요하냐면 자, 곱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곱의 법칙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 가능한 경우하고 불가능한 경우 이런 거를 구별하는 연습을 이 유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색칠하기 문제 중에 첫 번째 곱의 법칙을 사용을 해서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예를 갖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어요. 직사각형이 있고요. 영역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또 잘라놨어. 여기가 A 영역, B 영역, C 영역, D 영역, E 영역이에요. 자,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색깔을 몇 개 갖고 있냐면 이 영역을 5가지 색으로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볼 거야. 자, 그런데 이때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해야 돼. 다른 색으로. 이게 규칙이야. 보통 많이 주어진 조건이야. 색칠하기 문제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인접한 부분이 가장 많은 영역을 찾아볼 거야. 거기부터 세는 게 이런 문제 푸는 요령이야. 영역. 그게 어디냐면 자, A는 보세요. A는 B, C, D랑 다 인접하고 있죠. 이건 4개 영역과 인접하고 있고 B는 2개, C는 A, B, D 3개랑 인접하고 있고 D도 3가지, E는 2가지랑 인접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같으면 A부터 칠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A에 색을 칠해 보도록 할게요.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5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칠하면 되겠죠. 자, 그 색을 선생님이 빨간색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5가지예요. 자, 그럼 A에 빨간색이 칠해졌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B에다가 색깔을 칠해 보겠습니다. B에는 A에 칠한 색이랑은 다른 걸 칠해야 되기 때문에 B에는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을 칠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파란색을 칠했는데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예요. 빨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니까. 그 다음에 C에 올 수 있는 색깔은 A와 B를 피하면 되기 때문에 A와 B에 칠한 색을 제외한 다른 색깔 이런 식으로 칠하는 방법의 수는 2가지 색깔 A, B에 칠한 2가지 색깔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고요. 자,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여기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D는 A와 C만 피하면 돼. A와 C만. 그러니까 이렇게 파란색을 다시 칠해도 상관없어. 그지? B랑 같은 색깔 칠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D에 올 수 있는 색깔은 3가지예요. 그 다음 마지막 E에 올 수 있는 색깔은
2도 A와 E만 피하면 되니까 세 가지 중에서 A와 E를 제외한 나머지 색깔 세 가지 중에서 골라서 칠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렇게 곱의 법칙만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곱의 법칙이 사용이 안 되는 예를 보고 어떨 때 곱의 법칙을 사용할 수 없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치우시고. 자, 두 번째. 곱의 법칙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 곱의 법칙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곱의 법칙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 얘도 예를 보여줄게요. 예. 자, 이번엔 그림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뭐 이런 식으로 잘랐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A 영역, B 영역, C 영역, D 영역, E 영역이라고 해볼게요. 자, 색칠 여기를 또 5가지 색으로 칠할 건데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할 거야. 다른 색으로.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자, A, B, C, D, E. 자, A부터 한번 칠해볼게요. A에 올 수 있는 색깔은 5가지 색깔 중에 하나가 오면 되겠죠? 5가지예요. 빨간색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B에 올 수 있는 색깔은 A만 피하면 되니까 A에 칠한 색깔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중에서 하나 고르면 돼요. 파랑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 C에 올 수 있는 색깔은 A, B를 모두 피해야 되기 때문에 3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 문제가 없어. 곱의 법칙으로 쭉 진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D에 가서 문제야. D에 가서. 잠깐만. 요거를 카피를 좀 하고 슉 카피를 합시다. 카피. 아이고야. 잠시만요. 아, 이렇게 하는 거지. 헷갈리네요. 자, 카피를 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자, 2가지 경우를 한번 나눠 생각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경우는 D에 B와 같은 색깔이 칠해진 경우랑 D에 B랑 다른 색깔이 칠해진 경우, 이렇게 2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요. 자, D에 자, 뭐 케이스 1번 D가 B와 같아지는 경우, 케이스 2번 D가 B와 다른 색깔이 되는 경우 나눠볼 건데, D가 B와 같은 색깔이 칠해지게 되면 E에 올 수 있는 색깔은, E에는 자, 첫 번째 그림에서 보세요. 여기 A와 B, A, B, D에 오는 색깔을 모두 피해야 되는데 그 색깔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E에는 3가지 색깔이 올 수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D하고 B가 다를 때는 E에는 자, A, B, D의 색깔을 모두 피해야 되기 때문에 3가지 색깔을 피해야 되니까 남은 게 2가지밖에 없죠. E에는 2가지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D에 무슨 색깔이 왔느냐에 따라서 E에 올 수 있는 색깔의 경우의 수가 달라지죠. D의 결과에 따라 E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경우의 수가 달라. 그러면 어떻다고? 그러면 이제 곱의 법칙을 못 써요. 이러면은 곱의 법칙 사용 불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곱의 법칙을 못 쓰면 그냥 세야 돼. 일일이 세야 돼. 그래서 여기는 D랑 E 부분은 그냥 일일이 셀 겁니다. 자, 일단 D에 B랑 같은 색깔이 오는 경우만 세워보자. 그 경우는 이제 한 가지죠. B의 색깔이 파란색이었으면 D에 오는 게 이제 파란색이 와야지 D랑 B가 같아지겠죠. 그 경우는 한 가지인데, 그 경우에 대해서 E에 올 수 있는 색깔은 3가지가 가능합니다. D에 파란색이 오면
자, 빨강, 파랑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가 오면 되고요. 자, 이번엔 D랑 B가 다른 색깔이 오려면, 자, 밑에 것처럼 B의 파랑이었을 때 D에 올 수 있는 색깔은, D는 A랑 C만 피하면 돼. A랑 C만 피하면 되니까, A랑 C를 피하면 세 가지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B랑도 다르게 와야 돼. A, B, C랑 모두 다 달라야 돼. 그럼 E에 올 수 있는 색깔은 A, B, C에 온 색깔 세 가지를 제외한 두 가지가 남았고요. 그 경우에 대해서 E에 올 수 있는 색깔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뒷부분에 가서 이 부분이 곱의 법칙이 사용을 못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곱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곱의 법칙 사용 가능한 경우하고 불가능한 경우 두 가지를 얘기를 해봅시다. 언제 사용이 가능하느냐? 자, 앞사건의 각 경우에 대해 뒷사건의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러면 곱의 법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보여줬던 예에서 D에 오는 색깔이 세 가지가 가능한데 그 D에 오는 색깔이 어떤 색깔이 왔느냐에 따라서 E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곱의 법칙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D가 앞사건이죠. D에 색칠하는 게 앞사건의 각 경우에 대해 뒷사건의 경우의 수가 달라지면, 그럼 그때는 곱의 법칙으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해갖고 전체 경우의 수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일이 다 세줘야 돼. 문제 잘라가면서 디바이드 앤 컨커를 써서 케이스 나눠가면서 잘라서 각 케이스별로 세고 그것들을 더해서 답을 구해줘야 돼. 근데 첫 번째 예제에서처럼 앞사건에 뭐 A에 무슨 색이 왔을 때, A에 빨간색이 왔을 때 B에 올 수 있는 색깔이 네 가지야. A에 파란색이 와도, A에 빨강이 와도 B에는 올 수 있는 색깔이 네 가지. A에 파란색이 와도 B에 올 수 있는 색깔이 네 가지. 이와 같이 A에 어떤 색깔이 오더라도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가 않으면 그때는 그냥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의 수,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의 수 구해서 곱하기만 하면 최종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앞에 온 색깔이 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네 가지, 세 가지 이런 식으로 달라지면 그때는 문제를 잘라서 일일이 잘 세주는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 A, B, C, D 4개 영역에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칠해서 구별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한 방법의 수를 구해보세요. 자, 가장 이웃한 영역과 많이 인접하는 영역은 C예요. 선생님 C부터 칠해볼게요.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내가 지금 색깔 4가지 갖고 있으니까 4가지야. 자, 4가지 색깔 중에 예를 들어서 빨강을 골라갖고 여기다 칠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부터 칠해볼까? 그 다음에는 뭐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세요. 뭐 칠해볼까? 뭐 제일 많이 인접하는 게 그 다음 B니까 B 칠해볼게요.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C에 칠한 색을 제외한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파란색.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그냥 CB만 피하면 되죠. A는 두 가지죠. D도 CB만 피하면 돼요. 두 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곱의 법칙으로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12 곱하기 4니까 48가지. 곱의 법칙이 적용 가능한 경우죠. 곱의 법칙 사용 가능한 경우입니다. 왜냐면 앞에 먼저 칠한 어떤 영역에 먼저 칠할 때 거기에 어떤 색이 오더라도 그 다음 영역에 칠하는 색깔의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곱의 법칙이 사용이 가능한 거죠. 자, 다음 예제 또 볼게요. 그림과 같이 5개 영역으로 나누어진 도형이 있고요. 각 영역에 빨강, 노랑, 파랑 세 가지 색깔 중에 한 가지 색을 칠하는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해서 구별하려고 합니다.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세요.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를 영역을 번호 이름을 붙여줄게. 여기가 A 영역, B 영역, C 영역, D 영역, E 영역 이렇게 이름을 먼저 부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고 좀 특별해 보이는 영역부터 색을 칠해보도록 할 거야. 어디부터 칠할 거냐면 A 영역부터 한번 칠해볼게요. 여긴 좀 특별해 보이니까. 자,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부터 볼게요. A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세 가지예요, 일단. 그죠? 세 가지. 자,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칠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한번 칠해볼게요.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A를 제외한 색깔 중에서 골라니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파란색을 칠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C를 칠해보겠습니다. C는 B만 피하면 돼요. C는 B만 피하면 되니까 여기도 두 가지예요. 다시 빨간색을 칠해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그 다음 D를 칠해볼 거예요. 자, 근데 D를 칠하는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게 E도 생각을 좀 해야 돼. 자, 만약에 여러분 D에다가 B랑 같은 색깔을 칠해버리면 E는 BD를 피해야 되거든. 자, D가 여기다 DE만 다시 해보자. D에다가 파란색을 칠했다고 하면 D에다 파란색을 칠하면 E에 올 수 있는 색깔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D에 파란색이 안 오고, 자, 이거 지워보자. D에 파란색이 안 오고 무슨 색깔이 오냐면 노란색이 왔다고 해볼게요. 노란색이 오면요, 여기 노란색이 왔어요. 그러면 E는 B, D를 다 피해야 되기 때문에 E에 올 수 있는 색깔은 한 가지밖에 못 온다고. 그러니까 D에 뭐가 왔느냐에 따라서 E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잖아. 그럼 이제부터는 D 같은 경우는 고배 법칙으로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일일이 세줘야 돼. D에 파란색이 오는 그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E에 올 수 있는 색깔은 두 가지가 가능하고요. D에 노란색이 오는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E에 올 수 있는 색깔은 한 가지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영역들은 앞사건이 뭐가 일어나냐에 따라서 뒷사건의 경우수가 달라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고배 법칙 쭉 써주면 되고요. 이 D 부분이 문제였던 거죠.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여기 계산하면 12고 뒤에는 계산해주면 3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36까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 문제의 중요한 점은 고배 법칙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고배 법칙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다. 언제? 앞사건의 각 경우에 대해서 앞사건 각 경우에 대해 뒷사건의 경우의 수가 달라졌어. 경우의 수가 달라짐으로. 고배 법칙 쓰지 말고 케이스 잘 나눠가면서 차근차근 세 주어야 합니다.